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각으로는 이제 오후 3시가 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년됐다.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고 순연 미뤄진 거죠. 네. 그리고 왜 미뤄졌냐? 다양한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러 요인이 뭘까요? 아니 일주일 앞두고 상대국 방문을 취소했다는 건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엄청나게 준비했을 건데 이런 어떤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거나 뭐 지진, 해일, 뭐 홍수 또는 저기 뭐 전쟁 상황 긴장이 고조됐다거나 이럴 때나 이제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거나 상대국에 큰 문제가 있거나. 예,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엔 아무 일도 큰 일은 없죠. 예. 디올백 대담이 다 얘기 안 한 것 좀 있었다. 아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디올백을 나름대로 이렇게 진정시켰다고 믿고 있는 용산이 예. 저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 가지고 또 사진 찍히면은 이것도 스타일 구긴다. 나는 이 사정 아니냐고 봐요. 아니 사실은 외국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뭐 반도체 동맹, 뭐 또 경제 안보 이래 가지고 외국 나가는 걸 마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치적이자 성과로 홍보해 왔던 그 정부가 일주일 앞두고 취소한다? 아니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딱 하나 짚히는 거는 디올백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냐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TV 화면에 안 나오게끔 네. 수년을 미뤘다. 자, 이현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뭐 보세요? 그걸 포함해서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총선 프레임이 잡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한 몇 달째 두 내외가 거의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그러니까 뭐 아까 민생 토론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뭐 그냥 일상적인 공약 발표니까 예. 일종의 그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띄는 어떤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내외가 거의 눈에 안 띄면서 그다음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내외는 뒤로 숨고 한동훈이라는 얼굴을 내세워서 사실상 선거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선거에 근데 손해 어느 볼까 봐 정도- 안 나오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이 자꾸 비치면 그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 달째 안 보이면 좀 지난해 잊혀지죠. 11월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지잖아요. 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그러면 정도. 이제 춘방이 수년된 것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어제 보시는 선거를 거죠? 의식한 거죠. 선거를 선거를 의식합니다. 의식해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인데 현재 시각으로는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러 요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아직 잘 몰라요. 대통령에서 추가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만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추정은 김건희 여사의 노출을 빼기 위해서 선거에 불리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기로 다 공지가 돼 있었던 게 예. 점점 리스크를 키워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지의 언론 취재도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독일의 슈피겔지가 한국 기사를 많이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언론에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는 다 기사 머리 제목으로 뽑았어요. 독일에서도 만약 갔는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건희 여사가 갔다 가면 뭐 우리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옆에 소개글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거리가. 여사는 최근 한국 뭐. 내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로 불리고 네. 디올백을 받아서 논란이 됐었다. 이런 게 이제 기사 그렇습니다. 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 세계 언론이 다 그 기사 제목을 5대양 6대주가 다 그렇게 뽑았는데 난 이번에 마리 앙뚜아네트 철자를 처음 알았어요. 제목으로 오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앙뚜아네트 그 철자가 어렵더라고 철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이 불문과 나오셨잖아요. 네. 이 중화권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러면 빵집인 줄 알아요.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단두대 황녀라고 한다고. 단두대 황녀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더 살벌해진 거야. 이래서 저기 뭐냐고 뭐 사치와 허영 정도가 아니라 길로틴이란 단두대에서 죽었다. 이렇게 또 동양권은 뒤집히다 보니 동서양이 이게 섞여가지고 전부 다 여기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여. 뭐 단두대가 어쩌고요. 이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재소환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딱 가면 독일은 그때 당시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오스트리아 또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그때 독일 제국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 이런 걸 갖다가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봤던 혁명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보수적 반동의 또 진원지가 아닙니까 여가. 그래 거기 가면은 저 사람이 바로 친정이잖아. 네. 거기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하스부르크 왕가가 친정이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 거기서 왔죠. 네. 그때 올 때만 해도 얼마나 품격 있고 고매한 왕녀로 그렇죠. 저기 알려졌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그 잡히기 전에요. 이제 망명을 가려고 그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기 바로 직전에 잡힌 거죠. 잡힌 거지. 혹시 또 프랑스 역사는 또 이현주 의원님이 유럽 근대사.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닐까. 가봐야 이제 그 현지 언론에서도 좋은 대접 못 받고 국내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 못 받고 또 그러면 그게 또 구설수의 현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언급들이 또 국내 언론에 또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또 사실 막 기사화되면서 다시 재소환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약간 잠잠하면서 잊혀질 뻔했는데 다시 상기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확실히 불리하겠네요. 일단 뭐 이거는 좀 새나간 얘기인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보다는 약간 좀 너무 나쁘게 포장돼서 기사가 나왔다. 아니 왜냐하면 원래 혁명을 통해서 처형이 되다 보면 역사라는 것은 승자가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더 이제 원래도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주의의 그 사상 원조 사상가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한 첫머리에 제 1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고매하고 아름다운 마리 앙뚜아네트를 폭도들이 처형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프랑스 혁명 비판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보수 사상의 그 하나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의 닉네임이 김건희 여사한테 붙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는 근대 역사를 여는 그 여명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논쟁으로 보수 진보가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훗날 1815년에 빈 체제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체제가 그 이제 저기 메테르니히라는 오스트리아 제상이 만든 체제인데 그게 유럽의 100년의 평화를 만든 왕정 연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소환되는 건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건가가 이 국내에선 잘 몰라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외국에서 더 커 보여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너무 공격하면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데 약간 냅두고 그 시중에 있던 얘기가 있다는 걸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하는 거잖아요. 아니 전하는 건데 이제 김경률 그게 비대위원 안에서 말하기가 그렇긴 하죠. 말하기가 되게 좋은 거리인 거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멜다라든가 뭐 이순자 여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그것은 뭐 영화나 드라마로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기 되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아까 보수주의 얘기까지 막 나왔으니까 근데 여하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나오면 기사거리가 나오고 그걸 눈에 다시 보면 아 그랬지 하고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전혀 뭐 유리할 일이 없는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가면 프랑스에 뭐 언론이 많으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왔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는 데는 독일이구나. 그렇게. 독일이 지금 어쨌든 뭐 독일에서 여러 언론에서 그중에 유럽 언론이 다 그렇죠 쓰겠죠. 왜냐면 그게 되게 그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거는 그렇죠. 그 비운의 황녀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운의 황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약간 드라마틱한 비운의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그런 닉네임이 있는 사람이 딱 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되니까. 재생산되죠 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또 뭐 지금 황색 언론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요인이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요. 다만 추정컨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병률 비대위원을 엄청 싫어하겠네요. 제가 말이 양단에 들 얘기를 그렇죠. 지금 그냥 또 독일도 못 그러니까 가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뉴스가 폭발한 거. 아니 입장을 바꿔서 예. 비판을 해도 비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텐데 근데 하필 비판을 갖다가 프레임이 너무 좋았어요. 비판이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끝이 너무 안 좋잖아요. 끝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